돈봉투 이 스폰서 의혹으로 스폰서로 지목이 된 김모 씨가 소환 조사 받았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보시죠. 8천만 원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따님께서 대선 캠프 들어갔던 거는 그 어떤 8천만 원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주장하고 계신 거죠, 지금? 강래구 씨가 돈 마련해 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같은 곳 별로 강래구 씨하고 친분은 없으세요? 송영길 대표한테 뭐 직접적으로 후원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지금 보면 다른 질문에는 전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재명 경선 당시죠. 대선 캠프에 입성을 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청탁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질문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뭐 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요. 딸과 관련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딸과 관련돼서 제일 잘하는 분이 이분 아니에요? 부모겠죠. 네. 뭐 본인의 딸과 관련해서 모를 리가 없고요. 아마 검찰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뭐 일부는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답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분이 지금 그 9,400만 원 중에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후원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 있어서 586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아마 상당히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상실 경선 캠프에 8천만 원 정도의 어떠한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 그게 뭐 사적이든 것이 아니면 뭐 공적으로 됐던 간에 상당히 뭐 송영길 대표하고는 마이크한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후원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청탁을 했을 때 이건 거부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딸이 캠프에 들어와서 일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또 당대표에 당선된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뭐 민원사항일지 그런 것들을 좀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은요, 이 돈봉투 사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현역 의원들도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가 된 데다가 검찰 관계자가 사건 관련으로 입건된 이 현역 의원들에게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 의원 출석일 조율 과정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사람이 당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정치검찰에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나가서 제대로 소명을 할까요? 소환에 응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을 떠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탓을 하게 되죠. 네. 뭐 기획 수사라는 둥, 정치 탄압이라는 둥. 근데 국민들이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검찰이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당에서 떳떳하게 맞서갖고서는 소명하고 해명하지 왜 당을 떠납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당을 떠나고 검찰에 맞서겠다는 현재의 구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련의 탈당 행위들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일단 검찰 조사실에 가서 소환이 되고 나면 녹취록을 비롯한 어떤 물증들이 확인돼 있는지 아마 의원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탄탄한 만약 증거가 확인돼 있다면 끝끝내 혐의를 부인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이정근 부총장이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네. 1심 재판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재판은 선고가 4년 6개월, 1년 반이 더 나왔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많은 내용들에 대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부인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전례를 봤을 때 마냥 모든 것들을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일단 소환 조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지금 상임 고문이죠. 돈봉투 의원 관련해서 정확한 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10여 명 거론된 분들이 있다. 돈봉투 의원들이 있다.
이실직고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뭐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 소식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글들을 통해서 몇 명의 의원들 뭐 명단도 돌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 좀 파악된 어떤 이런 정보지 수준이 아니라 좀 파악된 측면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거는 사실 당에서는 수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사한다고 해서 거짓말한다고 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검찰이나 언론에서 당신 돈 받았지 하면은 돈 받은 사람 으로 몰리는 이런 사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안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걸 좀 털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10여 명이 될지 뭐 20여 명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도덕적 해이가 민주당 안에서는 있는 것이고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나오시면서 최신 카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민주당 사실 내년 총선에서는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돈봉투 사건에서 아까 스폰서의 딸이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이 캠프에 들어와서 실권을 휘둘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랜 관행인 것 같아요. 누구 아들, 누구 딸이 캠프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 사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지금 스폰서의 딸이 들어왔다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에서도 누구 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지인의 아들. 사실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누구 아들, 딸, 누구 이런 지인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누구나 공직자라면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나도 더 심각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도 최신 카드를 꺼내려면 이러한 관행들을 끊어내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상임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돈봉투 관련된 내용, 뭐 쇄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자가 라디오에서 물어보니까 쇄신보다도 지금은 돈봉투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돈봉투부터 먼저 하고 차례대로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뭐 쇄신을 하려 그러면요, 뭐 정말 쇄신할 게 많아요.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체제 자체는 스스로 쇄신할 자정 능력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도 좀 뭐랄까 진보적이고 깨끗한 뭐 그런 이미지라도 회복하는 건데 깨끗한 이미지는 회복하지 않더라도 현재 돈봉투 문제만큼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혹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빨리 정리하는 즉 송영길 리스크도 빨리 정리해서 그래서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출석하는 게 속도에 지장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박지원 상임고문 얘기처럼 이 프로세스를 빨리 하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 뭐 소신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빨리 출두시켜 가지고 수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혁신을 한다는 것은 전체 민주당이 갖고 있는 586의 구성원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핵심적인 쇄신은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맥을 집어서 새로운 구사민주의적 길이 아니라 미래혁신적 정당의 진정한 의미의 쇄신 정당의 가능성을 국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상의 출당, 그러니까 자진 탈당을 하게 했지만 사실상의 출당이 2명인 겁니다. 근데 앞으로 10여 명이라 하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10여 명이 다 자진 탈당, 그러니까 출당의 모습으로 나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니시티브를 지고 있는 게 언론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녹취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자체 조사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전수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럼 당이 더 낭패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당도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어느 기간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굴러갈 겁니다. 근데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설 제목들이 좀 민주당을 향한 제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김영석 교수가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민주당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박상인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은 죽었다. 이 내용들이 보면 정말 뭐 어떤 비판, 지적, 진솔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개혁적 정체성이
상실된 부분이 있다, 야당으로서. 그리고 도덕성과 민주성이 상실된 측면이 있다. 하루빨리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라. 이런 애정어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새겨들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 한번 해드려봤습니다.